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각화의 아름다움 세미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채널지기님께서 준비해 주신 직문수를 위한 컨텐츠와 이 컨텐츠를 토대로 앞으로 직문수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예. 그 직문수랑 이제 기대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들을 앞으로 매주 그 이상적으로는 10분 영상들을 두 개씩 올리기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실제 일하는 과정을 이 시간에 어떤 이제 공부하면서 나눌 생각으로 그 작업을 시작했다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그 영상들을 좀 하나하나 좀 그냥 단순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참고로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올려드린 영상들 중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된다입니다. 일단은 그 블렌더 스크립트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여력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만드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그냥 GPT 쓰면 챗GPT가 워낙 잘해줘서 조금 이제 프롬프트만 넣는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고 좀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직문수 자체는 이제 지금 4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4기 시작할 때 좀 어떤 성격인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제 1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렉처를 했고요. 4개월에 걸쳐서 렉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기는 조금 더 이제 예시들을 좀 강화를 좀 했었고 3기는 좀 약간 자체적인 어떤 디스커션들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4기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직문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배경들이 너무 다양하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끝까지 이제 가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수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걸 레벨별로 구분하지 않고서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겠다고 결론을 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할 생각이냐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문수에서 다뤄지는 수학적인 컨텐츠들 자체가 굉장히 좀 챌린징한데 실제로 이제 직문수를 다 수강했을 때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이제 그런 기초 성격에 해당하는 수학들을 배우면 이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그런 수학들의 배경 작업들을 하는 것도 사실 너무 굉장히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직문수는 실제로 이제 수강을 하면 요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보는 쪽으로 실질적인 콘텐츠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실제로 2시간을 운영을 해서 1시간은 실제로 이제 팀별로 문제를 풀게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똑같은 직문수 컨텐츠인데 그거 컨텐츠들의 실제로 문제 풀이의 층위를 레벨을 5개로 구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도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리캘큘러스 레벨, 캘큘러스 이전 단계의 수학도 있고 캘큘러스 레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 레벨도 있고 선형대수 레벨도 있고 근데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파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개념들은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버랩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각자 입장에서 문제들을 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씩 모여가지고 어떤 풀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함의들을 좀 갖고 있는지 그런 상상들을 좀 나눈 시간으로 운영을 하면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히려 1시간 문제풀이 가운데 더 해보고 싶으신 어떤 니즈들이 자연스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채널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 완초수나 어떤 이제 문제, 어떤 이제 실제로 이제 다변수 더하다 시간이나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따로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랑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좀 이 어떤 이제 문제들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직문서 설명 전부고요. 직무서 사기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그냥 된다. 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아기 앞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거 보여주니까 이제 하루가 이제 3글자까지는 말을 하거든요. 본인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가운데 이거 보니까 꼼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여주니까 좋아해서 이거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영상들에 넣어 나가야 되겠구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님 레벨에서는 이게 지금 간단한 도형들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실제로 그냥 프롬프트 가지고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직문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요 선에서 실제로 이제 매닝 코드들을 만드는 것들은 별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프롬프트 몇 번 그냥 만지는 선에서 하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2가지는 코멘트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님을 실제로 좀 제가 좀 이번에 좀 만져보면서
알게 된 게 그 어떤 지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경험적인 휴리스틱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는 3D 렌더링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이.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어렵냐면 이 화살표 조정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쭉쭉 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사실 이제 이 화살표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사실 무한리에 선택지가 있거든요. 여기다 어디다가 배치할지, 가운데가 놓을지, 가에다가 놓을지, 화살표를 이제 곡선으로 놓는 게 맥락상 타당한지, 어떤 그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세현 박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어떤 이제 요 따로 이제 그 그룹핑 처리해가지고 화살표끼리 매칭시키는 요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이번에 하면서 좀 많이 좀 체득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3D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것도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대수 얘기거든요. 혹시 직문수 관련해서 질문들이 더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특히나 지금 이준영 선생님이 질문 쌤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질문 주시면 제가 한 차례 듣겠고요. 없으시면 기대수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준영 선생님 계신가요? 아, 네, 잠시만요. 어, 제가 방금 들어와가지고, 아, 예. 예, 네, 아, 그럼 간단하게만 다시 약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직문수에서 다루어지는 컨텐츠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집합론, 그리고 이제 대수학, 이제 그리고 서양대수학이랑 구분을 좀 합니다. 이 대수학과 서양대수학 둘 다 따로 다르고요. 그리고 약간 기본적인 해석학, 그리고 이제 뭐 기초수학도 그 안에 있고,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뭐 미분기학, 통계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직문수에서 배우는 컨텐츠 라인인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1, 2, 3기의 경우에는 렉처에서 약간 파생되어지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3기의 경우에는 이제 좀 디스커션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그 1, 2기 레코드를 토대로 진행이 됐기는 했었는데 그 4기에는 그 이 레벨을 다 똑같이 조정해 놓고 0점 조정을 해 놓고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냐면 똑같은 직문수 컨텐츠에 대해서 문제풀이의 층위를 5개로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캘큘러스 레벨, 캘큘러스 1 레벨, 그러니까 원투라고 부르는 게 1변수 비적분학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변수 레벨, 그리고 어떤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 이것들을 총 5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똑같은 개념에 대한 건데, 실제로 이것들을 이렇게 문제층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팀들이 그룹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직무수가 진행이 되면 1시간은 실제로 그냥 문제풀이 이제 디스코드 라운지 같은 데 시킬 거고요. 레코드 없이. 그래서 가서 문제풀이 해오시라. 하면 이제 그 1시간 동안 이제 오면 그 관련해가지고 문제들의 어떤 그 레벨들과 포인트, 초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코어에 해당하는 함의들은 같게 맞춰 그거를 0점 조정할 거거든요. 그렇게 0점 조절해서 1시간 동안 이제 각자 이제 상상이나 어떤 생각한 것들, 이해한 것들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다. 이게 직문수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큰 그림입니다. 그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현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없으시면 기대수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캘큘러스를 같은 걸 배우는데 약간 문제풀이의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이해가 됐는데 혹시 네. 맞을까요? 네. 그러면은, 어, 컨텐츠랑 그 레벨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직문수 하는 시간은 서로 똑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되는데, 그럼 네. 약간 좀 난이도가 여러 가지 약간 좀 뒤섞이는 상태에서 디스커션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 직문수 1강에서는 이제 그 집합론의 공리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직각 이등병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삼각형을 그 평면 위에 놓았다라는 대전제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공리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5단계로 레벨을 나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가 프리캘큘러스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비율 같은 거, 나눗셈 같은 거 진짜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례식 같은 거 진짜로 다 까먹고 분수 통분 같은 거 못 하는 거. 그러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으면 그 비율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대 루트 3대 2로 해도 되고 2대 2 루트 3대 뭐 4로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문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캘큘러스 레벨에서는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을 도입해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계산하라. 거리가 어떤 두 점 간의 거리.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세팅을 바꿀 수가 있고 리니어 알제브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문제들의 레벨과 그 어떤 포인트들을 다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미적분학 전 단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완초수라고 보면 얼추 맞아요. 미적분학 전 단계, 그리고 일변수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근데 이제 혹시나 여기서도 그 한 가지 정도 룸을 더 두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해서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공리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토대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근원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눌 때 그 실제로 접해본 문제들은 다 그것들은 층위들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컨시스턴시가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어떤 직문서 관련해서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 없으시면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채널 수질 채널 자체가 워낙 그 어려운 수학들을 하도 너무 건드려서 그런 거지 직문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컨텐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초심자들 대상으로 굉장히 어떤 현대 수학적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인 세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 직문서에 들어오시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해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기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 이제 하반기에 지금 기대수 5기가 지금 생길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상황이고 기대수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만들고 있는 작업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 제가 이제 이 기대수에 준하는 이제 컨텐츠들을 공부했던 거는 2012년부터 한 2014, 15년 정도에 지금 이제 이 방에 계신 장인철 교수님이랑 주말에 만나서 대화하던 거가 기대수의 전신이라고 맞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냐면 해석학, 대수학, 뭐 위상수학, 그리고 그것들에 필요한 어떤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나온 어떤 기하학,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어떤 당연히 어플라이드 사이드에 대한 얘기들도 좀 그 안에 숨어 있어서 현재까지 그 진행이 된 게 4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다 이제 액티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지금 5기가 지금 나올 거라고 지금 상정을 하고 좀 구체적인 물밑 작업들도 있는 가운데 좀 어떤 진행이 되는 요 얘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 기대수가 총 영상을 보시면 120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컨텐츠인지를 좀 설명할 생각으로 채널 전체적으로 좀 어떤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것부터 배우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학을 배운다라는 칭의가 전공 수학의 입장에서는 증명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합론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이 정의역이 있고 도메인이 있고 공역이 있어요. 코도메인이 있어서 원소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옮겨준다. 이러면 이제 함수라는 개념이잖아요. 함수라는 개념인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수학에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무한의 대상을 다루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일치가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합이 무한집합들일 때, 그러면 우리가 유한집합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 하나씩 매핑을 시키고, 예를 들어 그래프 같은 걸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무한집합일 때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공리에 입각한 정의들을 도입해야 되고,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논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는 거를 이제 수학과에서는 보통 이제 집합론을 배운다라고 해서 보통 한 학기 과목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 한 학기 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면 뭐를 배운다고 보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집합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함수랑 1대1 대응, 그리고 분할, 관계랑 동치관계, 동치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수 영상 기준으로는 1번부터 3번까지 해가지고 쇼컷으로 해가지고 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볼 수 있는 분량인데 이거가 사실은 한 학기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그 증명기초라고 해가지고 남사원 선생님 스터디가 따로 파져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건 단순히 정의를 본 적이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레벨이 안 되면 그 다음 수학들은 아예 그냥 못 가는 거가 어떤 대학에서 보편적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뭐 higher, 그러니까 이제 transition to higher mathematic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foundation of mathematics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대학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C 받으면 그 다음 수업들 이제 그 전공 수업들 못 듣는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못 박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개념들 자체를 정의를 접하고 익숙해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실제로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증명하는 법 자체를 익히고 적어도 오류가 없도록 논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라고 잘라가지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합론 수업에서 A를 받았다고 해서 논증을 잘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닌데 그 미만을 받았다는 건 아직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그냥 보편적인 시각에서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기대수 그 영상에서는 해석학개론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잠깐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해석학개론은 실수축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되게 쉬워요. 실수축을 배우는 게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숫자를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어떤 건지 알지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루트 2라는 숫자가 있다. 루트 2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숫자로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문제가 되는 게 수학적인 증명으로 선 그려놓고 여기다 이거는 수학적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제 공리에 입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수에 대한 공리를 저희가 수프리멈 혹은 완비성 공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직 완비성 공리에만 입각해가지고 저희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말하는 것을 오직 모든 논증으로 대체하고자 하기 위해서 실수의 공리계인 이제 완비성 공리 혹은 수프리멈을 도입하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이거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엄밀한 이제 공리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걸 해석학개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루트가 대충 얼마냐면 1.414 땡땡땡 쭉 가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유리수를 가지고 만든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정리하면 엄밀하게 실수축에 대해서 실수라는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완미성이라는 공리를 도입하고 완미성이라는 공리를 다루기 위해서 수열을 도입해가지고 수열의 극한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거를 배우는 거가 그게 기본적으로 해석학 개론이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제 이걸 공부하는 여하랑 공부를 하지 않은 여하가 달라지게 되냐면 이 차이가 생겨요.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소위 말해서 중각값 정리라는 건데 제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도를 한국에서 몰라가지고 이거를 이과문과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배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연속 함수의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쯤 정확하게 x축을 통과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전달 바로 되죠? 그래서 이 두 점이 지금 x축을 통과하는 상황인데 그 증명을 할 때는 그림 그려놓고 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공리에 입각해가지고 논증이 되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아하 이런 함수가 있는데 y equal f of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림 그려놓고 봐라. 이거는 수학적으로 논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 구체적 연속함수 주고 f of x가 0이 되어지는 그 x가 왜 있냐? 왜 존재하냐라는 말을 오직 실수의 공리계인 수프리멈과 혹은 완미성 공리에 의해서만 논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수학 전공을 배운 여하가 여기서 이게 다르다고 보면 돼요. 수학 전공을 하지 않으면 이거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만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은 연속함수가 그 끝 두 점에서 부호가 다르다고 가정하면 언제나 x축을 통과한다고 하는 연속함수의 개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언제나 x축을 통과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림 그려놓고 각각의 경우들마다 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한개의 연속함수에 대해서 그 어떤 연속함수를 데리고 와도 끝점 두 개에서 부호가 다르면 언제나 x축을 통과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중각합 정리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게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이러니까 있어라는 거는 논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하게 논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완비성이라는 거를 도입하고 완비성을 수열의 극한으로서 다루는 이거를 어떤 이제 논증으로서 할 줄 아는 거를 배우는 거를 해석학 개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그 기대수의 초반부 작업입니다. 그래서 해석학개론이라는 건 제가 여기 문장을 적어놓은 것처럼 실수라고 하는 것을 완미성이랑 수열의 극한으로 다뤄서 결국 뭐가 목적이냐면 미적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의 전신을 보았던 것들은 미적분하고 실제로 계산했던 거 포함해서 보는 거는 다 사실 그냥 계산이잖아요, 단순히. 근데 그 계산을 엄밀하게 올리는 그 과정에서는 실수를 엄밀하게 논하는 게 필요해지고 실수를 엄밀하게 논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도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완미성공이랑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작업이 현재 그 기대수 4기에서 지금 되고 있는 작업이고요. 참고로. 그리고 그 이쯤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나가 떨어져요. 그 실제로 본인이 생각한 수학이랑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논증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수학 전공의 층에서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본적이 있는 영화랑 익숙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제를 주고 단순한 명제를 증명하려면 실제로 오류 없이 증명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과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통 이 해석학 개론에 대해서 배우는 게 대학교 전공 기준으로 한 1년 정도를 보통 잡아요. 두 학기 코스웍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기대수에서는 한 10개 정도의 영상으로서 다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아, 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해석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걸 약간 공부하면서 느껴진 게, 이거를 약간 증명을 하면서 약간 얻어내는 게 뭐지? 라는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증명 과정을 뭔가 따라하면서 보는 게 약간 내가 스스로 뭔가 증명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잘 안 되고, 뭔가 남들이 써놓은 증명을 보면서 약간 그걸 토대로 약간 다른 증명들을 해나가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게 좀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또 수학자가 적어도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에 혹시 본인 의견이 그 좀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거나 좀 저랑 반하는 게 있으시면 그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전제를 먼저 건드리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학자들도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분야에 대한 다양성과 똑같은 분야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 달라서 뭐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되는 가치고 그래서 내 어떤 스타일과 내 방식이 단순히 옳다 그르다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서 어떤 보편적인 필요 조건들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 필요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아까 이제 하셨던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걸로 내가 왜 굳이 이런 증명들을 연습을 해야 되느냐. 약간 이거가 그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학 전공과 수학 전공이 아닌 거를 가르는 기준은 증명에 대한 훈련 여하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공학에서 다루는 수학과 수학 전공으로서 다루는 수학의 기본적인 차이는 그 어떤 명제들을 볼 때 그 명제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그냥 있는 어떤 명제들을 받아들여서 그 예시들을 그냥 계산하는 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수학 전공이냐 아니냐는 기본적으로 다른 영역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그리고 왜 이 훈련이 필요하게 되냐면 증명에 대한 훈련을 안 하겠다란 말은 적어도 어떤 함의를 갖게 되냐면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게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을 봐요. 이 그림을 본 다음에 연속함수 있고 그 양끝점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고 전제를 해요.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축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통과한다라는 거가 중간값 정리래요. 그러면 그 비수학 전공의 마인드셋은 뭐냐면, 그치. 이 양끝 값에서 부호가 다르고, 함수가 연속이면 이 두 부호가 이제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질러는, x축을 가로지르는 점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왜? 라고 물어보면, 있어야 되니까. 왜 있어야 되냐고.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지. 왜 있어야 되냐고. 직관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게 증명 훈련이 안 돼 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 직관이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그 직관에 틀린 사항도 있잖아요. 수학적인 증명은 뭐를 주는 거냐면 내가 적어도 어떤 공리 가운데 그 공리는 공리 자체는 부인해도 돼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리를 통일해 놓고서는 옳고 그름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는 공리에 의한 어떤 이제 그 논증과 계산값에 의해서 이게 깡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훈련한다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혹은 그 누구도 아무리 직관적으로 타당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닐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닌 것들을 명료하게 하겠다라는 거가 이 증명을 본다라는 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몇백 년에 걸쳐서 증명이 될 때 정리의 직관은 굉장히 명료해요.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이퀄 g의 n승이 n이 3 이상이라고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x, y, z는 0밖에 없어. 000밖에 없어. 되게 명료해요. 근데 왜 그거밖에 진짜로 없는지 증명해라고 하는 게 몇백 년이 걸리는 게 그게 수학이 하는 일이에요. 리만 가설, 리만 제타 함수의 어떤 뭐 실수부, 허수부. 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 자명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로 증명을 해내라.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계들을 만들겠다라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가치가 있냐면, 그,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학생의 영역에서는 훈련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뭐냐면, 직관적으로 어떤 게 타당해요. 예시를 봐도 타당하고, 이거 돼야만 돼.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인간이 발전시켜야 되는 논증의 도구가 아직 필요한 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되어야 돼.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논증을 하려고 하니까 논증이 안 돼. 그 얘기는 논증의 도구 자체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증명을 토대로 해서 증명이 된다 안 된다도 중요한데 증명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추상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수학자들이 해놓은 그런 산물들로서 공부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증명들은 의미를 줍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 걸립니다. 증명 훈련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래 걸리는 거는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배울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기대수 컨텐츠를 따라서 위상 수학인데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차륵 덩어리란 말을 이제 위상 영상에서 떠들어 놓고 해야 될 사실은 호모토피란 말을 쓰고 싶지만 호메오피란 말을 제가 쓰고요. 배경상. 자, 그 다음에 좀 계속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찰흙 덩어리들의 공간인데 하나는 저희가 거리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하나는 찰흙 덩어리들의 어떤 모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달라 보이는데 위상수학을 배운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층이 뭐냐면 그 실제로 이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그 찰흙 덩어리로서 서로 맺고 있는 그 관계만 가지고 이걸 열린 집합, 오픈셋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관계만 있으면 사실은 놀랍게도 이 그림이 되게 놀라운 사실 그림인데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거리를 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 구체적인 개념이 사실은 오직 뭐에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이 열린 집합들, 찰흙 덩어리들의 관계에서 온전히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배우는 것을 위상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이제 공간을 주고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볼륨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그냥 그 어떤 거리 함수나 어떤 이제 그 부피 함수 같은 거 들고 와서 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이면에 있는 추상은 어떤 거냐면 오직 그 점과 점을 포함하고 있는 열린 집합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완전히 규정이 되어지는 체계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토폴로지, 위상수학이라고 수학에서는 부른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그 3대장이 있죠. 해석학이 있고, 대수학이 있고, 위상수학이 있는데, 이 위상수학은 우리가 언제 거리를 정의할 수가 있냐, 우리가 언제 볼륨을, 어떤 부피를 정의할 수가 있느냐, 어떤 그런 것들의 체계들을 세우는 어떤 그 과정이 어떤 결 찰흙 덩어리의 관계로 규정이 되어진다. 이거가 위상수학입니다. 또 보통 이제 그 학부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그 위상수학에 대해서 기대수에서는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선형대수와 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이것도 현재 이제 기대수 3기 진도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그림에서 포인트가 그 R2에서 R2로 가는 어떤 맵이 있는데 이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가 이렇게 원점으로 그 제로 벡터로 옮겨지는 것을 그 선형대 수학의 용어로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 커널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한 이 벡터인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전부거든요. 이 벡터인데 이 벡터가 쭉 가서 어디로 꽂히냐면 0으로 꽂히는 이런 녀석들의 여기 벡터들의 모임을 커널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 벡터로 쏘는 벡터들의 모임을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대수학이론은 이 커널을 이해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전부예요. 그런데 이거 수학적인 정의를 보면 되게 명료해요. 행렬 주고 그 벡터 곱해가지고 0되는 그런 벡터들 모으겠다. 그런 거지. 뭐 별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저는 선행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대수학의 저는 정말 전부라고 어떤 개인적으로 지금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수학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수학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의 어떤 그 이제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 군의 입장에서 군이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기대수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연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닫혀 있고 항등원과 역원이 이제 있는 여기가 여기 항등원이고 이제 이 지금 이게 연산을 지금 가르쳐 주는 개념이 되어서 그 이 군이라는 개념 안에서 커널이라고 하는 거를 추상화한 노말 서브 그룹 정규 부분 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요. 사실 정확히 커널이랑 같은 개념을 추상화했을 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추상화를 하게 되는 가운데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을 하냐면 행렬식이라는 개념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행렬식이라는 걸 적용을 할 때 여기서 실제로 노말 서브그룹의 개념을 써서 커널의 개념을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수적으로 정의가 되고 엄밀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가 어떤 뜻인지를 그 정의들을 이해하는 것까지 군이론을 배우는 그 라인에서 기대수가 진행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하면 기대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집합론 기초를 다루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은 증명 기초로 해가지고 채널에서 따로 스터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성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뭐 스터디가 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개론, 실수에 대한 공기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위상수학의 정의를 다룬 다음에 위상수학의 정의를 다룬 다음에 선형대 수학의 그 커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군이론의 언어들을 배우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작업하는 그 과정들이 어려워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 모든 스텝들이 다 쉬운 스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거는 각자의 니즈에 맞게 여러 이제 그 보강들이 되는 방식으로 기대수 디스커션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해석학, 위상수학 초반, 그리고 선형대수랑 군이론. 여기까지 지금 기대수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20번 중에서 여기까지가 한 2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공부 지금 하고 계신 그 김남호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여정이 좀 어떤지랑 좀 본인의 솔직한 얘기들 좀 남겨주시면 좀 다른 분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직문수 3기에서 이제 처음 이 내용들을 이제 대충 상상을 하면서 되게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다시 볼 때, 뭐 아직도 아는 게 없긴 하지만, 뭔가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수 디스커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해석학개론이 되게 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장벽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보여야 되는지도 감이 좀 안 왔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막, 아, 나 해석학개론 뭐 풀 수 있어. 이런 건 전혀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고, 기억나는 것도 많이 없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친숙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대수, 뭔가 직문수나 뭐 다른 증명기초나 이런 것을 하시다가 기대수를 들어오시더라도 뭔가, 아, 난 아직 레벨이 안 돼라기보다는 처음 접하셨으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친밀도가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 사이에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를 보고 뜯어보고 만지고 하는 게 아, 나도 그냥 뭐 한번 끄적끄적 버릴까? 하다 보면은 뭔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거를 도전하는데 거리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뭔가 기대수나 이런 거 혹시 해볼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참여하고 그, 그 눌러 앉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철면 피 깔고 아, 나 모르니까 좀 알려줘라 라는 식으로 참여를 하다 보면 뭔가 배우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걸 해도 많은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더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스터디온이랑 공유했을 때 비로소 좀 아,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면도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기대수가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됐고요. 이승현 선생님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취업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여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컨텐츠 자체는 21년부터 이제 보고는 있는데요. 물론 제대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다양한 수학적인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뭐 다양한 수학들을 배우지만 그 선형대수랑 그 미적분학으로 귀결된다고 많이 강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어떻게 이제 그런 미적분학과 선형대수도 결국에는 좀 풀어가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아, 네. 이 전체가 이게 없이는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게 불가능해서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이 전부가 맞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이제 그 토대들에 해당하는 기대수 전체라고 보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근데 기대수 자체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어쨌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120원까지는 어쨌든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제 실체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선형대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형대수, 아까는 이제 선형대수랑 분이론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선형대수 얘기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장난질을 치냐면 이런 장난질을 쳐요. 행렬에 A가 주어져 있으면 이 행렬 A를 어떻게 바꾸냐면 그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해서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해서 아까 형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행렬이거든요. 이런 행렬을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대각 행렬과 요런 이제 이상하게 생긴 어떤 행렬 세 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3 곱하기 3만 돼도 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고요. 일반적으로 n 곱하기 n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n이 무한대까지 갈 때 어떻게 되냐. 이거를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서형대수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직문수에서도 다루는 것으로 그 무지개 정리, 스펙트럴 티어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제가 뭐냐면
어떤 이제 좋은 행렬, 여기 말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행렬이 주어지면 우리가 언제나 대각 행렬과 어떤 이제 다른 거의 분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라는 걸 이제 보장하는 이 정리를 배우는 게 서형대수를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정리 자체로부터 뻗어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실 제가 지금 몇 개 그냥 적어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적어놨지만 그냥 사실 스펙트럴 티어럼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을 만큼 이 정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함의들을 갖고 있고요. 응용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응용적만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요것들 가운데 실제로 지금 이게 선형대수를 배운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학에서의 선형대수를 배우는 거는 행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랭크 계산하고, 커널 알아내고, 고유치 계산하고, 고유 벡터 계산하고, 물론 중요한데 그냥 그것들을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계산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연습을 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긴 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하지만 실제로 선형대수를 철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벡터 공간 간의 선형 변환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멱살 잡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거를 행렬로서 정보량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근데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행렬의 사이즈가 너무나 크면 다루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각선 성분만 살아있는 행렬로 구체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지 정보량을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n개의 변수가 있으면 n개의 변수가 다 독립적인 것으로 분할하고 따로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가 상대 수학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들을 철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계산에서 할 줄 아는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계산이 어떤 추상적인 거랑 매치가 되어지는지 거기서 매치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적어도 대수학의 언어에서는 대수학적인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수학적인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대수 기준으로는 한 40번 후반 정도까지 가는 영상들이 되고 기대수 1기가 여기까지 가 있고 멈춰 있어요. 참고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용대수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한 영상이 한 15개 되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한 11번까지거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채널에서 어떤 수학적인 보상들을 원하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를 권하냐면 그럼 1년 잡고 여기까지 가라. 고 권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사항인지 아실 거예요. 1년 잡고 여기까지 가라는 말이. 근데 진도상 가능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진도를 나가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까지 공부했다는 건 그냥 단지 뭐에 지나지 않냐면 수학적으로는 아까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빈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 이거 본 적 있다. 끝 하면 필요 없고요. 더 이상. 근데 이제 이거 이만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 과정들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고 그걸 다 이해했다라는 의미랑도 굉장히 거리가 사실은 멀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아까 그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이랑 선형대 수학으로서 설명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수학자분께서 말씀하시니까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이 들다가 근데 그거를 직접 느끼기 전까지는 그 의미가 좀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제가 느꼈다는 건 아니지만 뭐 복수 해석에서 지금 그냥 진짜 단순히 그 미적분학하고 있는데 미적분학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미적분학이랑 선형대수학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전까지는 아 이게 미적분학이랑 선형대수학으로 다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말이 좀 피상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그 행렬 대각화 막 이런 내용도 그 학부 수준에서 뭔가 계산하고 이러는 건 진짜 그냥 계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뭔가 지금 보여주신 이 커널 이런 걸로 보기 전까지는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하다가도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뭔가 뭐지? 여기 위에 뒤에 뭐가 숨겨진 거지? 하는 면이 좀 되게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수준을 지금 공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여러 이제 가려운 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없으시면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영상은 그 기대수 선형대수 다음에 배우는 게 위상수학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쭉 보십시오.
일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레코드 디스커션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게요. 일기 분들 혹시나 보실까 봐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위상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게 뭐를 주냐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어떤 추상화인데 아까 이제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어떤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법을 알면 그 거리를 아니까 그 뭐가 가깝고 뭐가 먼지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추상화할 수가 있어요. 뭐가 예를 들어서 이거가 이 거리보다 예를 들어 가깝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위상수학이 가르쳐주는 건 반대를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근방만 주어져 있으면 반대로 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그림의 저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실제로 이 그림이 지금 가르쳐주는 바가 지금 어떤 거냐면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아는 거리, 그냥 절대값으로 정의하는 그 거리를 단순히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복구할 수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눈금들을 쭉 찍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집합을 설정을 해요. 두 집합을 여기서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n까지, 하나는 n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1, 2, 3을 이렇게 쭉쭉쭉 밀리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밀리게 하면 이게 근방들이거든요. 그 각각의 점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그 근방들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설정을 하고요. 뭐 이런 이상하게 생긴 이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제 하게 되고 이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급수를 만들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절대값을 가지고 만드는 거리랑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를 시사하는 거는 개념이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근방의 개념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근방의 개념만 가지고 우리는 거리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를 갖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방들의 관계만 우리가 기술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언제나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게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통계학이나 뭐 머신러닝이나 실제로 데이터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샘플링 된 것들로부터 그것들에 맞는 거리를 정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중요한 함의들도 갖게 되는 그런 쪽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배우는 게 이제 학부에서의 포인트 셋 토폴로지 일반 의상수학이라고 배우는 이제 수학이고 그다음 이게 그래서 사용대수 그러니까 기대수 기준으로는 한 60번에서 한 70번 정도까지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20몇 개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대수까지 이제 어떤 논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지금 정리를 이해하는 것까지 해서 한 20몇 개의 영상들을 소진을 한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따라서 한 학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로 배우는 분량을 이제 그 정도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여기까지 질문에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요새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핫한 뭐 토폴로지컬 데이터 사이언스, TDA나 이제 이런 모든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어떤 이런 불변량들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뽑아내냐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 가지고 그 이런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학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공학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설계를 잘해야 돼서 채널에서는 이제 미상수학과 응용해가지고 따로 설계를 하고요. 근데 그것도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다는 센스가 혹시 그림들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받으시나요? 여기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근방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정량적인 거리와 같은 개념들을 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논증 가능하게 말할 수가 있는 영역이 되어집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 그림의 관점을 익숙하게 아시는 요거에다가 적용할게요. 먼저 이것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도 아까 제가 이제 거리가 이제 근방들의 관계로부터 정의가 된다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제가 딱 의도한 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오픈셋들, 근방들에 대한 관계들만 알고 있으면 거리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적분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애시당초
거리를 토대로 해서 미분을 정의하고 또 적분을 정의하는 그런 그 과정들은 실제로 온전하게 위상수학적으로 어떤 이제 근방이라는 개념들이 잘 정의가 되어지면 찰흙 덩어리들이 쭉 잘 주어져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수학적으로 규정이 되어지는 개념들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수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칙도론, 메저 티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메저 티어리에 대한 거가 이제 그 기대수의 그 후반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수학까지 배운 다음에 위상수학까지 배웠다는 거는 근방들을 가지고 거리를 정의하는 법을 이제 논증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리뿐만 아니라 미분과 적분도 오롯게 이게 추상적인 공간들에서도 온전히 정의하는 게 가능해지고 여전히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논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측정에서 배우는内容입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도 없으시면 그 끝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이 그림들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적어도 이공계에서는 접하게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친숙한 여하랑 별개로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스터디들을 여러 가지들을 어드밴스 레벨에서 조직을 할 때 기대수 전체를 다 따라온 다음에 어드밴스 토픽을 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을 그 퀄리티를 높여서 거기서 이제 이해 퀄리티를 굉장히 높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추상적인 것들을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요 지금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하나의 수식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비자명한지에 대해서는 그 만약 이게 한두 번에 설명할 수 있으면 채널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안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몇 마디로 씹으려서 전달이 되는 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것들 이면에 어떤 뜻이 있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을 배우는 게 측도론 그러니까 이제 기대수에서 마지막 얘기에 해당하는 다변수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림들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보여드릴 그림은 다 보여드린 게 돼요. 자, 여기까지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 3천으로 올리다가 그 난리가 난 실패작만 보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시혁 교수님 그 보여주신 거 보니까 대단한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정신 나간 게 이게 근데 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한 번만 렌더링 시간이 남아있는 보이는데 보시면 렌더링 하는데 26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누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려면 그 이제 뭐 GPU를 쓰는 쪽으로 세팅을 바꿔서 이제 소위 이제 코렉 같은 걸로 가가지고 어떤 그런 CPU에서 할 수 없는 그 빨리 할 수 있는 계산들로 방법을 바꾸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블렌더에서 어떤 렌더링으로 아예 이거를 바꾸던가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두 가지 사실 배웠거든요. 하나는 화살표 다루는 게 생각보다 이제 각각을 다 매뉴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좀 매님 레벨에서 좀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화살표 처리가 골치 아프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3D 렌더링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3D 처리 어떻게 할지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고민해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대수가 그래서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매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해석학개론, 그러니까 집합론 기초, 그 다음에 해석학개론, 해석학개론을 토대로 실수의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게 선형대수랑 군이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형대수에서 디터미넌트, 행렬식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군이론 입장에서 어떤 건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형대수를 본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럴 티어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이제 선형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대각행렬로 어떻게 멱살 잡고 내릴 수 있냐를 배우는 게 선형대수. 그래서 n개의 변수를 어떻게 완전히 서로가 디커플드 돼 있는 센스에서 다룰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런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결코 농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우는 게 이제 선형대 수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추상적인 공간들에서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느냐 위상수학.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되면 얻게 되는 중요한 부산물이 그 실질적으로 우리는 적분과 미분과 같은 개념들도 거리를 정의했던 추상화의 방식으로부터 똑같이 규정할 수 있다. 이거를 측도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하는 것도 여전히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라인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선형대수랑 녹여서 적용하는 게 다변수 해석학. 여기까지 하게 되는 게 기대수 120번까지의 영상 라인이고요. 논증으로. 여기까지 하면 대학 공부를 시작해도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라인입니다. 여기서 대학 공부라고 하는 거는 수학을 쓰는 임의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일단은 시각화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 10분 영상으로 만들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직접 들어와서 어떤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었던 거니까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들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막 응용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르벡 적분이라든지 측도론이라든지 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하면 재미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접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기대수 막 위상수학 가서 막 우리 손에 렘마 뭐 저걸 통해서 뭐 적분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논리를 내가 다 따라가야 되나?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문은 알아들었고요. 저도 그 고민이 있거든요. 그,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최선의 답은 이래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순간 필요 조건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정해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가, 여러 현실적인 걸 포함해서 그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순수 수학 쪽은 굉장히 좀 입지가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AI 때문에 단지 이제 확률론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수학에 대해서, 근데 또 어떤 층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냐면, 퀄러티의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맞는 스탠스냐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있는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은 이래요. 지식을 꼭 접하는 게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 선에서의 추상화가 어려운 선이면 문제가 크다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몇 가지 층을 나누자면 이래요. 수학과 대학원에 가서 본인이 어떤 수학자 내지 그쪽 커리어 생각하는데 이 내용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선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만약에 응용학문을 하는 쪽에서 수학을 접목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냐면, 이 지금 추상화들을 볼 때 이게 와닿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추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굉장히 잘 확보하고, 거기서 훈련되는 방식으로 나중에 추상화를 볼 때 와닿는 그 방식을 잘 설계를 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공부를 어떤 논증을 다 따라가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고 만약에 내가 이거 정말로 각 잡고 논증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느낌을 받는 선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본인들 입장에서 이 공부들 해서 아웃풋을 생각해 보면 아웃풋이 제 생각에는 러프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지금 학위 과정으로 이 공부를 하시는 학부, 석사, 박사 다 포함해서요. 학위 과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과 여기서 어떤 실적들을 연구자로서 논문과 특허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논증을 할 줄 모르면 그것들을 얻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 논증을 하는 게 내가 이걸 사전 지식을 꼭 접해봤어야 되는 거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쪽 대학원에 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 쪽에서 확률론을 알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확률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함수가 뭐야 하면 이거 그림 이거야. 그럼 확률 분포가 뭐야? 테이블이야. 확률 분포 주사위들 1, 2, 3, 4, 5, 6 찍고 6분의 1 쭉 찍어. 이렇게를 이 정의들로 받아들이면 논문을 읽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 논문에서 접혀져 있는 정의들을 알려면 이 기대수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확률 이 자체가 측도로 정의가 되는 대상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 계산하는 게 측도론 기준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 라도니코dim 정리로 포뮬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게 백앤포스를 하는 라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이제 이 공부하려는데 장난은 아니겠고. 근데 내 보상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하기는 싫고. 근데 그럼 실제로 이거를 해야 하는 게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많은 경우 회색지대여서. 그리고 어쨌든 제 스탠스는 순수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 스탠스인 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권하는 거는 딱 두 가지 라인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설계를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아마 본인 선에서 설계가 잘 됐으면 애시당초 이런 고민을 안 들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준에서 스터디로 잘 녹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하는 면이 있어요.
그 여러 스터디를 굴러가는 가운데. 그리고 길게 보고 공부를 씹는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이것도 너무 애매하게 설명하는 거고, 저도 솔직히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대수 1번부터 3번까지 영상으로 해놓은 게 지금 저희 증명 지초에서 보면 지금 반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가적인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 속도로 하는지도 이해가 가고, 근데 그 속도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층위도 당연히 존재하고. 근데 또 그러면 양극단이 있는 거죠. 아, 그냥 1시간 반 만에 영상 다 후루룩 나가버리고 나 이제 알겠어라고 하는 팀과 9개월째 그거를 하고 있는 팀과 컨텐츠는 똑같은데. 그럼 어느 걸 맞다고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학자로서에서는 이것들이 어려울 수는 없다라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는 해요. 좀 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군가랑 같이 크레딧을 나누고 일을 하고 싶으면 이게 어려운 선이면 안 된다. 이거는 있어요. 네, 혹시 또 다른 측면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저도 사실 그 대학 학부에서 물론 그 생물공학을 전공을 하고 부전공으로 이제 수학과에서 부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통계 베이지안을 좀 전공을 하긴 했거든요. 네. 요즘 LLM 서비스, 다양한 뭐 챗GPT라던가 클로드 코드라던가 이런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런 응용의 관점에서 그냥 너무 깊이 없이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나도 대체될 운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될 때 과연 내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공계 쪽에서 어떤 그래도 최후의 어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능력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이러한 순수 수학 쪽에 어떤 대단히 추상적인 수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답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이런 순수 수학을 이런 대학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증명에 대한 논증 훈련을 결국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논증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커리어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응용의 관점에서요. 네, 그게 또 되게 또 고민이 많이 됐던, 네,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드립니다. 어, 그, 음, 제 개인의 생각에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제가 계속 지금 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형태로 질문들을 받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들을 받을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측이 되게 단순해요.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수학적 문해력이 있어야 덜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수학적 문해력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서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인 상황들인 거예요. 각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러해요. 그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애시당초 지금 챗 GPT랑 대화가 돼서 해결이 되는 선이면 이 질문이 저한테 안 올 건데, 제 생각엔 이 질문은 앞으로 제가 몇 년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 최신 순수 수학 논문들에 대해서 GPT한테 물으면서 디스커션을 하는 그 선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거라는 거 뭐냐면, 근데 GPT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계산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논리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거는 맞고 앞으로도 그게 그렇게 깨질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어떤 최첨단 연구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랑 협업이 되는 형태들은 이 수학적 문해력과 추상화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예전에 힘들었던 일들이 쉬워졌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료한 것 같고요. 수학자들의 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학부생들한테 일을 어떻게 주냐면 논문들을 만들어서 줄 때 학부생들이 한테 시킬 수 있는 게 시뮬레이션밖에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이외의 수학적인 파트들을 예전에는 그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논증을 어떤 그 검증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해야 되잖아요. 논증만 할 수가 있으면 학부생들한테 일을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실적들을 만들게 가끔 하고 그런 거는 제 현재 이제 이게 제 잡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인데 제가 불가능한 답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짜로. 그래서 공짜라는 거는 실제 비용 지불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지금 그 실적 원하는 거가 되는 거는 그게 됐으면 하시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부생들한테 이거를 해주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학과에서 시키거든요. 돈 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본인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라면 수준에 임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걸 해줄 능력이 있다고 할 때 해주겠나요, 제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냐면 구조적으로 제 입장에서 수준에서 계속 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보통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그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당연하지만 그 어떤 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 공부들을 하는 것그 사람들도 지금 단순히 취미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선의 보상이 되도록 어떤 얘기들을 필요 조건으로 어떤 이제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되면 그 스터디가 와야 되는 거는 그냥 필연적인 귀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매주 수준에서 스터디가 한 20개가 넘게 굴러갈 때 적어도 그 리딩하는 사람들과 저 사이에는 적어도 어떤 모종의 보상에 대한 설계들이 서로가 make sense 한 선에서는 돼 있는 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실제로 어떤 학위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들 이외에는 제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 능력이 되더라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해줄 이유가 없는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면 그래요. 학교에서 어떤 학부생들한테 저를 붙여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실적들을 쌓게 하듯이 그걸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학교에서 저한테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죠. 그럼 제 책임이 따르니까. 근데 만약에 수준에서 누군가가 지금 그 원하시는 것들을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맨입으로는 제 입장에서 당연히 해줄 생각이 없을 거잖아요. 모든 이유에서.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만족이 돼야 돼요. 제 입장에서. 하나는 제가 그거 하면서 좋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내던가. 근데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해야 되니까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 그 수학적인 문해를 얻는 게 유리한 거라는 판단은 저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 지불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제 생각에 수준의 기여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수준에서 지금 있는 어떤 활동들, 어떤 이제 이런 스터디들을 누군가가 1대1 과외로 배우려면 제 생각에는 솔직히 수천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1년 안에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하는 거 만약에 그건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선례들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수준이랑 커뮤니티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개인이 하는 거 불가능해요. 단정적에서 불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과외를 가지고 1대1 과외를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돈 3천 가지고는 안 해줘요. 1년 동안. 제 시간과 에너지가 3천만 원보다 더 귀하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 그것 때는 본인들 각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좀 꼴불견할 때가 있냐면 능력도 안 되고 보여주는 건 없는데 욕심만 많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들은 보통 되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어떤 얘기를 저는 보통 되게 해줘요.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경우에 내가 이 정도 보상이 안 되면 안 움직이겠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자기중심적인 거나 이기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멍청한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 이것들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고려가 없다 정도가 맞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단순히 멍청해서 문제이다. 그러니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저는 모든 기회들을 줄 생각으로 커뮤니티를 하고 있어요. 답이 됐나 모르겠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제가 좀 약간 좀 과격하게 좀 표현한 면들이 있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이제 인성이 모나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그런 면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나만 더 그냥 기왕 드리는 김에 드리는 게, 고민하셔야 되는 건 내가 증명을 훈련해야 되는 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CR도 안 먹히고요. 그거 뭐, 대학교 지금 수학과 이제 전공했던 친구들은 한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걸걸? 그거 가지고는 커리어적인 보상 절대 안 와요. 솔직하게 보상이 오시는 선이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리어스하게 공부하는 전제에서 한 10년? 최소한? 그리고 10년 공부를 해가지고 보상이 되면 수학자들이 왜 커리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창업을 할 때 100 중에 한 80이 망한다면서요. 수학 공부하는 건 그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이반선에서 보상을 생각하시는 선이라면 저는 아예 시작을 안 하시기를 솔직히 권하는 선입니다. 그게 만약에 보상이 되면 수학자들이 지금 꿀 빨고 살죠.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있죠. 한 몇 년 전만 해도 CS 쪽은 활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수학은 살아남을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학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LLM으로 리만 가설이 풀리면 수주를 떠나십시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인간보다 잘 푸니까요. 근데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그냥 GPT에다가 리만 가설을 풀어줘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선들이 아니어서 그거는 제 생각에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GPT랑 대화를 해보면 GPT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수학적인 아이디어의 어떤 그 독창성은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지는 라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수학을 공부하는 게 타당한 선택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한 반년 해가지고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 근데 어떤 분들 커리어 입장에서 급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 가요. 근데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통 수학자들한테 너 수학 공부 왜 해?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기는 장초에서 똑같이 대답할 텐데, 재밌으니까. 이런 진짜 대책 없는 대답들을 하는 게 수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해야지 좀 보상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수학이나 어떤 예술을 하는 거랑 좀 제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생각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번지수가 좀 잘못된 질문일 수는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한테 한 1억 정도 주시면, 자, 근데 돈 안 받을 겁니다. 하지만 1억 정도 주시면 지금 원하는 보상 설계를 제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거는 제가 속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거를 했다가는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도덕적으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고요. 제가 수주를 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하면 전 그런 식으로 돈을 앞으로 많이 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생각. 저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가지고 그런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가가 좀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코멘트가 없으시면 뭐 오늘 레코드 여기서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